주식 한 주 가격을 단 30만 원인 290달러에서 70만 달러, 한화 10억으로 무려 27만 % 성장시킨 3조 부자이자 워렌 버핏의 스승인 유일무이 투자 천재의 마지막 유산으로 새로운 성공을 지금 시작하라. 인생엔 답이 없다. 하지만 이 옛말의 불문율을 깨며 지난 100년간 세상을 놀래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 남자를 최근 100년간 가장 멋진 삶을 살며 존경받는 멘토, 완벽한 아버지, 천재적인 투자자이자 파트너로 기억하죠. 그의 이름은 찰리 먼거. 모두가 아는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무려 64년간 유일하게 함께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섬유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투자회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90달러에 처음 거래되던 A클래스의 주가는 2024년 현재 70만 달러를 넘기며 한화로 10억에 가까운 금액에 거래됩니다. 이 증가율은 무려 27만 %가 넘죠. 그리고 워런 버핏은 찰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찰리 먼거를 스승이라고 불렀다. 말은 찰리가 하고 나는 입을 벙긋댈 뿐이었다. 찰리 먼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나 워런 버핏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찰리 먼거를 자신보다 높인 워런 버핏. 항상 공식 석상과 미디어에 나오길 꺼려한 찰리 먼거는 자신의 성공을 주변 사람과 나누며 세상에는 숨기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동업자가 되길 원했던 찰리. 하지만 그의 투자가 수십만 배 이상 증가하며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찰리는 항상 마이크를 워렌 버핏에게 넘기곤 했죠.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정한 철칙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찰리. 그럼 그는 과연 남겨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 조언과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를 남겼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찰리 먼거가 유일하게 남긴 인생과 투자에 대한 마지막 유산이 담겨있는 가난한 찰리의 연감 속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대학교 강의실이나 월스트리트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찰리 먼거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투자와 인생 속 찰리 먼거의 성공의 중심이 된 것은 그가 가졌던 독특한 사고법에 있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찰리는 어떤 거래든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문제가 될 만한 약점을 60초 만에 모두 포착한다. 동업자로서 완벽하다. 버핏이 왜 이토록 찰리를 극찬했을까? 그 답은 삶과 배움,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한 먼거의 확연히 독창적인 접근법에 있다. 찰리는 기존의 접근법이 투자 문제를 다루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주로 독학으로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했다. 독학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디서도 화학이나 경제학, 심리학, 경영학 강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런 학문, 특히 심리학은 그가 구축한 시스템의 토대를 이룬다. 찰리 먼거는 직접 이렇게 말했다. 끊임없는 배움보다 나의 긴 삶에 더 유익했던 것은 없었다. 나는 평생 다문학적인 접근법을 끊임없이 연습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내게 매우 유익했다. 내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다. 나를 좀 더 건설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어떤 유전적 재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의 파트너 워런 버핏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항상 시간을 재가면서 생활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약 절반 동안 글을 읽는다. 또 나머지 시간의 상당 부분은 1대1 대화에 할애한다. 그가 신뢰하고 그를 신뢰하는 매우 유능한 사람들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그와 나는 학자와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어 왔다. 물론 그런 사상을 습득한 후에는 계속 활용해야 한다. 콘서트 피아니스트처럼 연습하지 않으면 좋은 공연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 정말로 뛰어나려면 반드시 강한 흥미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많은 일을 상당히 잘하는 수준까지 해낼 수 있다. 하지만 강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잘해낼 수 없다. 즉, 가능한 한 강한 흥미를 느끼는 일을 쫓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역량의 범위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당신은 못하는 게임을 하면 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당신이 어디서 우위를 점하는지 찾아야 한다. 당신의 역량 범위 안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가 되긴 쉽지 않겠지만 주변에서 가장 최고의 백완업자가 되는 것은 이 레슨을 듣는 3분의 2의 사람들은 가능할 것이다. 필요한 건 의지와 지능뿐이다. 즉, 나의 접근법은 IBM의 창업자 토마스 왓슨 시니어의 말로 가장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내가 똑똑하게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머무를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의 분야. 즉,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파악한 분야다. 나는 이런 분야에 머물기 위해 먼저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선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나의 투자에는 예스와 노, 그리고 이해하기 너무 힘듦이라는 세 개의 바구니가 있다. 나는 잠재적 예스 후보를 파악하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시장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지배적 사업 프랜차이즈를 찾는다. 물론 이 첫 번째 배제 작업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소수다. 가령 제약업체이나 기술업체처럼 많은 투자자가 선호하는 기업은 이해하기 너무 힘든 바구니로 직행한다. 떠들썩한 계약과 상장도 즉시 노로 분류된다. 첫 번째 키질에서 살아남는 후보는 사고 모형 접근법에 따라 선별과 심사를 거친다. 이 절차는 집중적이고 다윈주의적이지만 효율적이기도 하다. 나는 작은 금 알갱이를 찾기 위해 수많은 모래를 걸러내는 사금 채취 방식을 싫어한다. 그 대신 거대한 학문에 거대한 사상을 적용한다. 그래서 때로 땅 위에 뻔히 놓여 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커다란 금덩어리를 찾아낸다. 그렇게 전체 사업의 내재적 가치를 계산한 다음 잠재적 실질 가치 하락을 고려함으로써 적절한 주당 가치를 파악하고 시장 가격과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즉 가치와 가격의 비교가 전체 프로세스의 근본 목적이다. 아주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 나는 이런 관점을 항상 유지한다. 워런 버핏은 이러한 접근 방식의 지혜를 그에게 알려준 나에게 종종 경의를 표했다. 이 시점이 되면 매우 우월한 후보만 남는다. 그래도 나는 당장 달려가서 매수하지 않는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대단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그에 따른 나의 대답으로 첫 번째 방법은 소형주 발굴이다. 즉, 회사의 덩치가 작을 때 사들이는 것. 가령 월턴이 월마트를 처음 상장시킬 때 그 주식들을 사들이는 식일 것이다. 만약 내가 젊다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에는 이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규모에 맞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의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도 엄격한 기준으로 시도한다면 나는 소형주 발굴이 완벽하게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했던 이상적인 투자는 대단한 경영자가 있는 대단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다. 경영은 상당히 중요하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가 들어온 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다. 천재가 아니더라도 잭 웰치가 다른 기업의 경영자들보다 더 통찰력 있는 사람이자 더 나은 경영자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대단한 경영자가 이끄는 대단한 기업에 투자할 드문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가끔은 너무나 재능이 뛰어나서 평범한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끔 나타나며 많은 경우 그리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이 적절한 능력을 지녔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의와 지능을 지녔다면 그들의 경영은 큰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기업의 질을 보고 베팅하는 것이 경영의 질을 보고 베팅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명심하라. 다시 말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경영자의 자질이 아니라 사업적 동력을 보고 베팅하라. 다만 경영자가 너무나 뛰어나서 평범해 보이는 기업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성장주 모형 내에 한 가지 하위 모형이 있다. 실제로 평생 동안 몇 번밖에 찾지 못하는 기업들이다. 경영자가 누구든 가격만 올리면 수익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들을 뜻한다.
즉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기업, 이런 종목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에게 디즈니가 그런 경우였다.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디즈니는 입장료를 크게 올려도 방문객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워런과 나는 시즈 캔디의 가격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른 시점에 올렸다. 그리고 아직 활용하지 않은 가격 결정력이 있는 코카콜라에 투자하기도 했다. 제품 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몇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장이 쉽게 견딜 수 있을 만큼 높게 가격을 매기지 않는 기업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런 기업을 파악하면 거리에 떨어진 돈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그 확신에 따라 투자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다. 당신이 찾아야 할 모형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다. 아마 평생에 걸쳐 한 개나 두 개 또는 세 개의 아주 뛰어난 기업을 찾게 될 것이다. 또 상당히 쓸만한 정도로 충분히 좋은 기업도 20개에서 30개 정도 찾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경우는 미국 주식에 대한 종목 선정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이 철학에 위험한 면이 있을까? 물론 있다. 삶의 모든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대단한 기업에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시장에 대해 98%는 불가지론적인 태도를 취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포드에 비해 적절할까? 우리는 그 부분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통찰을 통해 우위를 누릴 확률이 큰 투자 대상을 찾는다. 그 통찰은 때로 심리학에서 나오지만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1년 동안 얻는 통찰은 겨우 한두 개에 불과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투자 결정에서 자동으로 좋은 판단을 내리도록 해주는 시스템은 우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시스템은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그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투자 기회를 찾기 때문이다. 버핏과 내가 몇 번이고 말한 대로 우리는 2m 높이의 담장을 뛰어넘지 않는다. 그 대신 맞은편에 커다란 보상이 있는 30cm 높이의 담장을 찾는다. 즉,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가 아니라 풀기 쉬운 문제를 찾아서 성공한 것이다. 물론 유리한 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확실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우리가 똑똑하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의 오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자주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큰 기회를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붙잡을 용기와 행동력이 있다면 굳이 많은 기회가 필요할까? 가령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까지 진행한 10대 투자를 예로 들어보자면 다른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도 우리는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각자 자기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우위를 활용하라.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려 하다가는 아주 형편없는 경력을 쌓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습하거나 행동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나는 단지 사람들보다 실수를 적게 저지르는 방법,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더 빨리 바로잡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왕도 따윈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실수에 대처하고 승률을 바꾸는 방법이다. 삶은 부분적으로 포커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포커를 잘 치려면 좋은 패를 들고 있어도 때로는 접을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지 비결은 실수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 능력을 어떻게 기르냐고? 나는 이런 식의 공부의 왕도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항상 받곤 한다. 지금도 약간 쉽게 설명하려 애쓰고 있지만 가장 올바른 방식은 책을 읽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최고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의 가치를 믿는다. 그냥 죽치고 앉아서 혼자서 모든 걸 떠올릴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자를 연상시킬지도 모르는 또 다른 생각은 지혜를 얻는 일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지 그것은 단지 삶에서 앞서 나가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필연적 결론이 따르게 된다. 바로 평생에 걸쳐 배움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을 아주 잘 살아갈 수 없다. 이미 아는 것만 가지고는 삶에서 아주 멀리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이 자리를 떠난 후에 배운 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평판이 아주 높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라. 버크셔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대규모 장기 투자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앞서 10년간 잘 통했던 기술이 다음 10년 동안에도 잘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워런 버핏과 나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기계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낮은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존재한다. 가장 똑똑하지도 않고 때로는 가장 근면하지도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은 학습하는 기계와 같기 때문이다. 매일 밤 아침보다 약간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때문이다. 그런 습관은 특히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또한 당신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삶이 끔찍한 타격, 불공정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때에는 에픽테토스의 태도가 올바른 대응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모든 불운이 아무리 심한 것이라고 해도 좋은 행동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모든 불운은 유용한 것을 배울 기회이며 우리가 할 일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모든 끔찍한 타격을 건설적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역경을 예상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나는 역경을 예상하면서 긴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항상 역경을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둔 덕분에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전혀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발할 준비가 된 당신에게 이 문장들을 새기라고 꼭 충고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맞거나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중요한 것은 오직 분석과 판단의 중요성이다. 대중을 흉내내는 것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일이다. 성공하려는 의지보다 준비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똑똑해지고 싶다면 왜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여명이다. 무엇보다 절대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이 속이기 가장 쉬운 사람임을 명심하라. 복리는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이다. 절대 불필요하게 복리를 중단시키지 마라. 행운이 찾아오는 때를 눈여겨보라. 수익과 더불어 과정을 즐겨라. 과정이 당신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부려라.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니 왔을 때 붙잡아라. 준비된 마음과 기회의 만남, 그것이 핵심이다. 변화와 더불어 살아가고 제거할 수 없는 복잡성은 받아들여라. 당신을 둘러싼 세상의 진정한 속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라. 세상이 당신에게 맞출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가장 아끼는 아이디어는 계속 시험하고 기꺼이 수정하라.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현실을 인식하라. 특히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더욱 그래야 한다. 평판과 도덕성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지만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사소한 문제에 매몰되어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지 마라. 불필요한 정보나 잡동사니를 세심하게 배제하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 중대한 문제에 대응하라. 그걸 옆으로 제쳐두지 마라.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약간의 통찰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탐독을 통해 평생에 걸친 독학자로 거듭나라. 호기심을 키우고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지도록 노력하라. 이번 영상 속 찰리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사실 그는 가난한 찰리의 영감 속에 수많은 접근 방식과 그의 성공 방정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기 힘든 평생에 걸쳐 그가 찾은 인간 행동의 패턴, 비즈니스 시스템, 수많은 과학 분야와 심리학 등 분야를 막론한 자신만의 사고 모형이 너무나 상세하게 녹아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찰리의 글을 읽을수록 그의 성공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투자와 인생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판단력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게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